우리 공인중개사 이 공부는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공부하고 싶지만은 여기에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이와 같은 결단력이 있으면은 사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부와는 달리 우리 공인중개사 이 공부는 이 생활법령 등을 공부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 없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왕 공부하는 쯤에 자격증이 있는 게 낫겠죠? 없는 것보다. 참 좋은 공부입니다. 이거 공부해 놓으면 아주 영악하게 살아가요. 손해 안 봅니다. 살아가면서 투자한 가치에 있어서 몇십 배 몇백 배가 빠질 겁니다. 이걸 업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천직에 해당이 되니까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입문서 단계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기본서 딱 들어가면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간혹 개그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처음 이제 우리 입문서 단계니까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인생은 이 부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글쎄요, 이 부자라는 개념이 집도 큰 대저택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큰 걸 끌고, 뭐 통장에 돈도 많이 있고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져 있고, 이런 것도 부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게 부자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재산이 엄청 많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허랑방탕한 이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돈을 쓸 줄을 몰라요. 항상. 과연 그런 모습을 보고서 부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꼭 돈만이 부자가 아니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야 돼요. 충만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책도 보고, 그리고 또 주변 분들을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적인 여유, 이런 걸 가지고 살 때 이게 부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서 쭉 집에까지 갈 수도 있고, 돈이 없다면 걸어가겠죠. 걸어가면서 돌멩이도 보고, 또 풀잎 잡초도 보고, 지나가는 잠자리도 봅니다. 이런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택시 타고 집에 갔다 그래서 그게 뭐 부자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저도 강의를 갖다가 업무가 끝나면, 하루 일과가 딱 끝나면 가장 제가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저는 지금도 신문을 좀 보는데, 신문을 다 보지는 못해요. 워낙 신문 두 종류를 보는데, 워낙 신문도 이게 면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다 봐요? 못 보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부분, 사회 인문,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만 좀 발췌해서 좀 봅니다. 신문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나는 그 시간 없으면 어떻게 살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이거 뭐 공부 안 해도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개발하고 또 노년을 대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 보일 때 저는 가장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게 1위고, 2위가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에디슨 이런 사람은 200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 보이니까 일단 우리 한 해 동안 이거 공부 열심히 한 거는 대단한 인생에서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이왕 하는데 열심히 해야 돼.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하버드대학도 들어가고 남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10월 26일 내년
시험 보고서. 당락을 떠나서 그런 말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소주 한 잔 딱 하면서 내가 원의 없이 한번 책을 봤다. 공부 한번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는 둥 마는 둥 10분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10분 늦으려면 다른 시간대 늦어. 공법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결석하고 하면 안 돼요. 네, 원하에 하긴 방대하니까. 이렇게 해서 원 없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모습 보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여기서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강사를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단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강사보다도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만 합격하고 나가면 돈도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잘 봅니다. 많이 벌고. 그래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13쪽. 다른 거 보지 말고 13쪽.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에서 이거 조사한 내용인데, 서베이를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것이 뭐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랬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뭐 성실하게 살지 못했다, 돈을 많이 못 벌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두 집 살림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큰일 닥치면 거기에 대한 뭐 어차피 걱정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살았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어차피 잘 될 거니까, 일이 모두가. 아시겠어요? 네. 자, 봐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어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렸다. 이렇게. 삽이죠? 포크레인이에요. 그죠?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땅 파지? 공사하죠? 땅을 건드리죠?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개발행위라는 표현을 써요. 자, 땅을 건드리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개발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땅을 건드리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개발행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땅 건드릴 때는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개발행위, 땅 건드리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허가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허가받자. 허가받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무슨 법률 공부하는 거예요? 국토의 개발행위요? 국토의 개발행위? 무슨 법이냐고. 우리 공부하는 법이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이 국토를 계획 잡는데 단위가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전 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 잡는다, 아니면 전 국토가 말이죠, 바둑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성남 다음에 무슨 용인 다음에 뭐 안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도시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도시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국토를 계획 잡는데 이 단위가 전 국토를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다 하는 건 국토기본법인 국토종합계획이 있어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전 국토는 도시군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군별로 계획을, 성남은 성남, 용인은 용인, 이렇게 해서 자기 도시군별로 계획을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 국토가 계획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걸 공부하는 거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이 도시군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허가권자는 무조건 도시군 수만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여기까지 내용 정리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가권자가 딱 나오면 구청장이 아예 안 나와요. 구청장이 안 나옵니다. 자,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불러요.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도시군수다. 너무 기니까 도시군수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시군 하면은 장 빼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자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땅 건드릴 때. 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아예 구청장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러면 개발행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개발행위가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건물 토토토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건물 토토토 이게 바로 개발행위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자, 13쪽. 자,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이렇게 되죠.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5 나오죠? 묶어요. 앞에서. 이게 바로 개발행위입니다. 땅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건물 토토토로 건드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밑줄 그었습니다. 이 도시군수의 허가, 즉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나와요? 자, 그러니까 1, 2, 3, 4, 5 할 때는 뭐 하자? 그냥 한다. 허가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이 내용이야. 자, 다만 이렇게 나와요. 다만에 동그라미 치고 별 붙입니다. 이 지문이 시험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자, 이거 해석 한번 해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지금 정리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보면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뭐가 있냐면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이 있고,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하고 옳지, 정비사업이 있죠. 그죠? 자, 우리 제가 이제 기본서 할 때 첫 시간에 쫙 이렇게 그림을 그려 들어간다고. 이 도시군관리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입안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가자. 그림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 봐요. 공부하셨는가 볼 거야.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지면 뭐라 그랬죠? 옳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자, 다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시설. 3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나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한 건, 여기 정리하는 건, 수업시간에 정리하는 건 반드시 집에 가서 정리해 줘야 돼. 뭘 도시군 기반시설이요. 미안하기도 해, 솔직히. 하도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그치? 자, 봐요. 3페이지. 6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나와요? 6번 나오죠? 자, 저 따라서 해야 돼요. 저 따라서 해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게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자, 그러면 그 밑에 7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죠? 자, 이거 봐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OX. X지. 이걸 통과한 걸 설치, 정비, 개량해야 돼. 내용 이해 가요?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면 뭐를 설치, 정비, 개량한다?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다 공부한 거야. 나 공부 안 한 건 질문 안 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 사업을 동그라미 2번, 정비 사업을 동그라미 3번.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사업. 자, 8번에 나와요. 8번 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말한다. 자, 따르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뭐라 그런다? 도시군 계획 사업. A형 1번 문제, 41번 문제. 자,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다 할 거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냐 질문할 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행정청 지네들이 한다. 행정청 지네들이 하는 이와 같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하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에 의해서 들어갔죠. 따라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지네들이 한다. 내용 이해 가요? 행정청에서 땅 건드릴 수 있잖아. 도로 내면서 땅 건드리잖아요. 땅 파헤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신시가지 조성하면서 땅 건드리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면서 땅 건드리잖아요. 그렇게 땅 건드릴 때는, 개발행위 할 때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게. 그거 정리하고. 자, 그러면 개발행위가 뭐냐? 건물 토토토 들어갈 거예요. 자, 1번 건축물의 건축 밑줄, 공작물의 설치 밑줄. 자, 따르세요.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지을 때 무슨 허가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자, 공작물,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물건들입니다. 우리 광고탑이나 광고판,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땅 위에 정착된 이런 내용들 모두 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2번 토지 형질 변경 나오죠? 자, 요 물이 뭐냐면 물부터 보겠습니다. 물은 제일 밑에부터 볼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좀 순서 바뀝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밑줄 한번 쫙 그어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시골 이렇게 써놓는 거야. 시골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시골. 자,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녹지는 도시역 내 시골이고, 자, 관리지역과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시골이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밑줄. 물에 동그라미 딱 치고 건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시골 중에서 뭐가 빠져 있나요?
뭐가 빠져 있어요? 농림지역이 빠져 있죠. 시골 중에서. 농림지역 써놓고 X. 농림지역은 농작물이라든지 농기구 등을 야적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내용이야. 따라서 시험 문제가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OX, X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정리돼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물건 쌓아놓기로 갈 겁니다. 물건 쌓기입니다. 물건 쌓아놓기. 시골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다. 농림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잡고. 자, 이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자, 토지 형질 변경 밑줄 토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죠. 형질 변경. 토지 형상을 갖다가 변경시키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세하게는 또 기본서 할 때 할 겁니다. 지금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땅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 절토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 성토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이런 것들 포장하는 것들이라든지 공유수면 매립 전부 다 이런 것 등이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깎아내고 성토하고 더덕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뭐 요 정도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데 가로 열고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이 말은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배추 농사를 좀 하려고 삽질을 좀 했어요. 땅을 파헤쳤다고. 이거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토석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 토석을 채취하자 하는 내용. 흙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겁니다. 흙모래 자갈 채취하는 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뭐가 안 받어. 허가 받는 걸 공부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기는 하지 공부는 안 해도 일단 앉아는 있지. 우리 뭐 사치스럽게 공부는 뭐 공부야. 토속 채취할 때 허가 받자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단독주택 단지에서 단독주택을 갖다가 지으려고 그래. 그래 지으려고 그러는데 저기 강원도 소양강변에 가면 몽돌이 요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 이걸 한 5트럭분을 갖다가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한 5트럭분을 실어 온다고. 찝찝해 안 찝찝해? 찝찝하지.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지. 그거 실어 오려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허가도 안 나옵니다.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거 하다가 걸리면 트럭 5트럭분의 돌멩이를 얻어맞아야 돼요. 그거 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삼순안에서 갈 거야. 벌칙에 대해서. 이게 해야 할 내용이 어마어마해. 토석 채취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는 내용이야. 자, 그 밑에 이제 토지 분할 밑줄 그어놓고 토에 동그라미 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 토지 분할은 제외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건축법에서 하는 거고 건축법 내용이고 건축법 내용이라는 얘기야.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토지 분할이다. 토지를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자 해서 큰 틀로. 자, 개발행위라는 말이 이거예요. 이 모습 떠올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땅을 파헤치는데 이렇게 행정청이 파헤치는 것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서는 그냥 사인이라고 잡아가면 돼. 이 갑이한다 이렇게. 우리 사인이 땅을 갖다가 이렇게 건드릴 때는 건물 토토토 할 때는 허가 받자 이 내용이야. 내용 돼요? 따르세요.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 받자.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 받자.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 받자.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 받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건물 토토토. 물건 쌓아놓기. 건물 토토토.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건물 토토토.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내 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땅을 파헤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잠깐 이거 봐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흥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토지 합병. 토지 합병이 있지? 아시겠어요? 다시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건물 토토토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이 내용 알겠어요? 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몇 줄 되지도 않아요. 몇 단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또 물으면 또 틀린다. 한번 볼까? 참 희한해. 이거 봐봐 이거. 이거 개발행위 하려는 자는 허가받자. 건물 토토로 하는 자는 이렇게 허가받자. 개발행위 허가라 그래. 그것밖에 없어. 자 봐요 여기. 자 여기 단독주택 단지에 한 필지를 갖다가 공급받아가지고 그걸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멋지게 태양열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이 갑은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그래요. 이 갑은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그 건물 지으려고 그래? 단독주택 지으려고 그래? 개발행위 허가 받아? 건축 허가 받아? 이제 주눅 들어서 대답도 못하네. 옳지. 무슨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나는 건축 허가란 말을 한 적이 없어. 오늘 배운 게 이것밖에 없다니까? 봐봐. 건축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자. 내용 아시겠어요? 지금부터는 건축물 건축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무슨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전문가의 냄새가 납니다. 건축 허가라는 표현을 쓰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야. 초등학생도 건축 허가라는 말은 써요. 예를 들어서 용인 처인구를 쭉 넘어서 거기 임야가 좀 나오는데 갑이 그래요. 임야를 가지고 있어. 저쪽 이천 쪽 하는 쪽으로 해서 임야에 처인구 쪽에 경안천 주변에 자 시청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담당자한테 나 이거 임야인데 여기다가 나 전원주택 겸 단독주택을 짓고서 내가 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떨어져요. 그러면 담당자가 대화도 안 해줘요. 그거 건물 질 수 있는 땅이고 임야구먼 대화를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경안천 주변에 그 임야가 좀 있는데 단독주택 겸 이 전원주택을 짓고서 살고 싶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어딘데요? 하고 대화를 해줘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건축허가라는 말을 쓰면 지금 안 됩니다. 네. 건축법에 가면 제가 이야기를 해. 지금 배운 게 건축허가는 배운 적이 없어. 뭐만 딱 배웠다? 개발행위 허가. 따라서 건물 지을 때 뭐를 받는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네. 건축법에 가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네. 그때 가면 또 모른다고. 건축법에 가면서 건물 지으려고 그래요. 무슨 허가 받으면 건축허가 받아요. 또 이 소리 해요. 개발행위 허가라는 말 꼭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자, 건축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어요. 17쪽 갑니다. 국토기획법률은 나머지는 전부 다 강의해놨어요. 7강으로 강의 다 끝마쳐 놨습니다.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수업은 17쪽 도시개발법 들어갑니다. 도시개발법 봤어요? 17쪽 폈어요? 입문서 하루 완성 17쪽 펴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면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2000년에 생기는 법입니다. 뭐 하려고? 도시개발 사업 하려고죠?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조성사업이다. 신시가지, 신도시, 신시가지죠.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데 이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그러면 신도시 신시가지는 이게 지금 신도시 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2000년에 만들어서 시행되게 되는데 2000년 이전에는 신시가지 조성이 있었다 없었다? 네? 2000년 이전에 신도시 사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분당이 언제 신도시로 조성이 됐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시작 들어갔다고 91년도 이때부터 막 92년도부터 분양해서 입주 들어가고 막 그래서 2000년 이전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2000년 이전에 신시가지 조성은 도시개발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만들어진 신시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 1기 신도시가 분당, 일산, 평촌 3번 그리고 중동 이 5개의 신도시가 출범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시대적 배경이 누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노태우.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나서 YS 정권이 들어오죠. 이게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영삼 정권은 일단 뭐 야합을 했다가 아니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신군부의 잔재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YS 정권 하에서는 신도시 탄생이 없었습니다.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이건 뭐 대단한 하나의 역사적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이러한 사건이었어요. 이게 200만 호 건설이 안 됐으면 말이죠. 우리 아파트 가격 하나가 홍콩 아파트 가격에 이게 버금갈 겁니다. 40억 50억 갈 거예요. 200만 호 건설이 없었으면. 자, 이게 그러면 그래 이 2000년 이전에는 어떤 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이렇게 신도시가 탄생이 됐느냐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자, 이 택지개발 촉진법은 신군부에 의해서 19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는 이 법입니다. 이 막강한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수용해버리는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을 까부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강일 택지개발지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어디 가는데 택지개발 사업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거예요. 여기 법의 근거를 두고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곡지구 택지개발, 그린벨트 이런 데에는 이것 가지고는 못 들어와요. 이건 택지개발을, 이건 개발 제한구역을 까부술 수가 없어요. 요게 까부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대량으로 막 지어요. 촉진법에 의해서. 이걸 주택법이라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신시가지가 또 계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법이 들어가죠. 택지개발 촉진법은 이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강력한 수용에 관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일본에서 들어온 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환지에 관한 내용, 환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영동 신시가지 조성, 영동지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강남, 서울, 영동지구라는 말.
거기에 이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영동 토지구역정리사업구역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70년대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강남, 영동 이쪽이 영동시장 있죠. 거기를 얘기한다고. 거기가. 근데 이건 없어졌어요. 이때 없어져서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2000년 이전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법이거든요. 일본 놈들이 일제강점기 때 최초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한 곳이 나진항, 청진 나진항, 북한에 그쪽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유성의 복무용지구, 거기에 유성의 온천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지구가 바로 토지구역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시가지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2000년대 이런 법들에 의해서, 개별 법률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시가지를 탄생시키다 보니까 아무튼 비용도 많이 들고 또는 중복되는 절차도 있고 어떤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안 되겠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있어서 이 수용 파트하고 그 다음에 토지구역정리사업법이 아예 없어지고 1999년까지 있었어요. 없어지고 이 환지 파트를 따와서 단일 법률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자, 도시개발을 하자 해서 나온 이 법률이 도시개발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수용이라는 것 자체는 공영개발을 앞세웠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앞세워서 수용을 하니까 공적 주체만이 수용권이 있었지만, 도시개발법이 탄생되면서 민간한테도 수용권을 줄 거니까 니네 스스로가 알박기 문제도 해결해가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런 취지하에 탄생된 법이 도시개발법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공공시행자만이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뜨면 틀립니다. 민간도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가 되어져요. 이건 기본 3에서 제가 법조문에서 굉장히 강조할 겁니다. 이 법을 만든 이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일 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신시가지를 조성해보자 해서 나오는 게 도시개발법이고, 민간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은 수용 파트와 환지 파트를 아우르는 줄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신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이걸 절차로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 과천 신도시라든지 우리 상계동, 중계동 있잖아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은 이 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건 2000년대 만들어지는 법이고, 이런 법들에 의해서 신시가지가 탄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6페이지에 나올 거야. 그림책 6페이지를 보면 눈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림책에 6페이지 보면 눈사람 모양 있어요? 우리 이제 여기 처음 이렇게 입문서 하루 완성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프린트도 안 나간다고, 근데 1월부터는 또 프린트가 나가요. 그걸 문제로 해서 문제를 처음부터 접근을 해봐야 돼. 그래야 점수가 나오고 정리가 빨리 돼. 문제 푸는 거하고 안 푸는 거 엄청 차이가 있어. 근데 그렇게 신경을 써도 톡 틀려버리고 또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합격증 다 찾아와야 돼요. 요 내용을 제가 그림을 그려 들어갑니다. 이 그림을 처음 그리기 때문에 조금만 보기만 해요. 조금만. 맛보기만 보여드리는 거야. 입문서 단계에서는 뭔만 보여드린다고? 맛보기만 보여드린다. 자, 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건데,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하느냐면,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구역이. 자, 우리 판교 신도시를 만들어내겠다 하면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된다고. 이렇게 구역이.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시개발 구역이라는 표현을 써.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한대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하는 거야.
구역이 지정이 돼야 돼.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여기 봐요. 그 이제 우리 그림책 보지 마. 그림책 보면 뭔 말인지 몰라.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봐야 돼. 지금 하는 거나 제대로 하자고.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권자. 따라서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뭐라 그런다? 지정권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가 보겠어요. 응용 능력이 있는가? 우리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게?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야? 그래, 정비구역 안에서 하겠지. 그 구역 안에서 하겠지. 우리 집이 아무리 많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옆집까지만 정비구역이 지금 나는 정비사업 못해. 혼자 더 기둥으로 받치고 있어야지. 이런 건 상당한 이 상상력이 필요한 개그예요. 자, 이거 봐요.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이야. 도시개발 사업은 어디서 한대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해요. 구역 안에서. 구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한다.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디서 해야 돼요? 옳지. 새로운 행정고시 학원에서 해야 돼. 분당. 집에서도 해야 돼. 잘 봐요. 이 지정권자가 누가 되어지냐면 원칙적으로 지정권자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할 거야. 또는 대도시장. 따라서요.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다시. 우리 누가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 옳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좀 정리해야 되는데, 시도지사 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경기도지사 끝. 도지사까지. 내용 됐어요? 이 대도시장은 수원시장부터 성남시장 그리고 저기 전주시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이 대도시장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제외하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를 말해. 인구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 중에서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야?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를 가지고 있는 시가 있어.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시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러면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하면 누가 지정하는 거야? 옳지. 성남시장이 지정해. 대도시장이니까 여기에. 내용 아시겠죠? 그런데 경기도에 명품 신도시인 광교 신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누가 한 거냐면 김문수 작품입니다. 김문수가 도지사로 있을 때. 그때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청사를 갖다가 일청사를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이제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내용. 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야. 예외야, 예외.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할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다. 이렇게 5가지가. 자, 잠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원칙이 나와, 예외가 나와. 예외가 나와. 원칙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해. 원칙도 모르는데 우리는. 원칙부터 내지. 꼭 예외가 나와요. 그거 조심해야 돼. 이제 기본서 나와서 기본서 할 때는 다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걸리는 게 시험 문제라고. 원칙이 아닌 게 나와. 다만.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책을 한번 먼저 볼 거야. 책을 봐요. 17점. 제일 위에 도시개발 구역 이렇게 나오죠. 1, 2번 나와요. 묶어놓고 원칙 예외 나오죠. 묶어놓고 지정권자라고 딱 써야지. 지정권자. 구역을 지정한다 해서 지정권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누구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이렇게 되죠. 자, 2번을 보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 장관 네모였고 도시발구역 지정하는 사유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 2, 3 묶어놓고 암기해 놔야 됩니다. 단독 문제로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다. 암기하자. 암기 이렇게 써놨어요. 암기. 자, 1번에 보니까 국가 밑줄 그어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국가가 실시한다. 이렇게 잡을 거야. 국가가 실시하는 신도시 사업이다 하면 누가 구역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실시한다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거 봐요. 우리 판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판교는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정부에서 한 거니까 누가 지정한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 광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겁니다. 김문수가 했다 그랬죠? 김문수 도지사가. 요거는 도지사가 지정한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판교 신도시에 못지않게 지방 명품 신시가지를 만들겠다 한 게 이겁니다. 광교. 그래서 광교 아파트 가격이 거의 판교 신도시 가격만큼 올랐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든 도시야 그게. 광교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에요. 쭉 밑줄. 관에 동그라미 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동그라미 쳐요. 요청이야 제안이야? 요청이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이 말 이해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역을 지정하는 거야.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 보고 대답해요. 보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관계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지? 네?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우리 국무위에 쭉 참석하는 기관장들 있잖아.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떴어요. OX예요.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오지 오. 교육부 장관 대덕 연구단지 있잖아. 대전에 그걸 갖다가 교육 과학도시로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렇게 요청이 있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니까. 아시겠어요? 시험 문제 어떻게 떴냐? 이렇게 떴어.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 X지.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각각 다 다르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니까. 전라북도 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감, 세종시 교육감. 내용 이해 가요?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감으로 고쳐서 시험 문제 작년 시험 문제로 나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야. 다시 한번 봐. 김포 한강 신도시를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맞단 말이야. 그렇게 나와.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그 문화도시로 만들자, 관광도시로 만들자 해서 요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왔다고. 풀어서 나와. 이렇게. 아시겠어요? 맞춰야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나왔어 시험 문제. 자, 3번. 동그라미 3번.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내요. 특히 시험 문제 많이 낸다. 3번이.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정부 기관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30만 동그라미쳐요.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입니다. 제안 동그라미. 아까는 요청이야 제안이야? 밑에서는 옳지. 9번 가? 내용 크로스돼도 안 되겠지? 예, 그래요. 자, 그래서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 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정부기관장입니다. 이게 정부기관장, 정부기관장의 제안이에요. 제안. 물론 국가기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잠깐. 이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고. 자세하게는 기본서 할 때 합니다. 공공기관장이 뭐고 정부 출연기관장이 뭐고. 예. 정부 출연기관장이라는 말은 정부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관이야? 정부기관장이야? 정부기관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런데 공공기관장 이렇게 나온다고. 공공기관 이렇게 나와. 아무 얘기가 없으면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법조문에서 정부 공공기관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이 공공기관은 정부 공공기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도 있어 없어? 있어. 다시 말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에? 이거 주택공사 있지? 뭐 성남도시공사라든지 경기도시공사 이거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시공사 들어봤어요? 서울은 SH공사 들어봤어요? 서울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예. 인천도시공사죠. 인천도시공사. 충남은 개발공사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이렇게 되죠. 충남개발공사. 이 내용이 전부 다 공공기관이야. 그러나 위에 거가 아래 거가 틀린 점은 뭐냐면 이렇게 한국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정부의 공공기관이라고.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야. 지자체. 그러면 우리 법조문에서 이것과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공공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걸 얘기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방공사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지방공사. 따라서 시험 문제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뭐 공공기관 또는 뭐 정부 출연기관에서 정부기관장의 제안이 있을 때 이렇게 구두기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부기관장을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으로 뭘로 바꾸냐면 지방공사의 장으로 바꿔요. 지방공사의 장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구두기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OX, X가 된단 말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왜 여기서 꼭 30만이냐 이건 나중에 다 얘기할 거야. 뭐 질문할 것도 없어. 그냥 해. 그냥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필이면 30만이냐 20만이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 질문하지 말아요. 다 할 거니까. 내용 다 설명합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렇게 나와야지 이걸 지방공사의 장으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지방공사의 장으로 나오면 안 돼. 그러면 지방공사의 장이 제안하면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유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내용 이해 가요? 그렇게 지정하는 거야. 자, 동그라미 4번 갑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쭉 밑줄 그어놓고 시에 동그라미 딱 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도시개발 구역이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거야. 이게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딱 걸쳤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지정권자가 협의에 의해서 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아시겠어요? 지정권자를 딱 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걸치면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유래 신도시 서울 그리고 하남 경기 그리고 성남 대도시 걸쳐버린 거야.
위례 신도시 정부에서 한 거야, 서울시에서 한 거야? 정부에서 한 거야. 국토교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야. 협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다고. 왜 안 되겠어? 청사 하나가 어느 쪽으로 오냐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경제가 사느냐 못 사느냐예요. 엄청나게 이게 지역에 있어서 데모도 많이 하고 다툼이 심합니다. 여기가 예산, 여기가 홍성, 신도시가 탄생이 됐어요. 충남도청사가 어디로 왔어요? 충남도청사가 어디로 왔어요? 홍성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 국민들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이것 청사 하나가 어느 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기 가면 한산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살아있어요, 상가들도. 이렇게 된다고. 이 신도시가 바로 무슨 신도시? 내포 신도시예요. 다툼이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걸치게 된다 하면 협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협의가 안 된다, 쌈박질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걸친다 하더라도 원칙은 누가 지정하는 거고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거야. 그러나 쌈박질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정하는 거지.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천재지변 뮤추. 천에 동그라미 딱 치고. 우리 천재지변이다 하면 주로 뭐를 얘기할까? 대표적인 게 뭐야? 천재지변. 지진이야. 그래, 맞아. 포항 지진 나가지고 쫙 쓸어버렸다. 이거 정부에서 이걸 협조를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그걸. 자, 신시간에 조성해서 다시 원상복구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하죠. 예.